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콩트 중에서 수작 한 편을 뽑아 들었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박희주 이사의 해미, 바다 해자, 아름다울 미자, 해미라는 작품입니다. 작품은 낭송자가 낭송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프레임에 딱 맞게 창작한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대화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읽는 사람으로서는 대단히 행운이죠. 이 작품을 낭송하기 전에 하나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동기동창들이 문상을 가는데 열차의 마지막 종착역이 그러니까 목적지가 익산입니다. 익산은 제가 잘 아는 고장은 아니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육군 중령 예비역입니다. 육군 중령 출신의 선배 한 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참 존경하고 모시고 있는데 그분의 고향이 익산이기 때문에 우리 둘이 만나면 가끔 고향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고향 생각이라는 가곡 한 곡을 먼저 불러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현충원에서 만나기로 한 선배입니다. 해는 저소두인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을 쳐다보니 외롭기 한이 없다. 내 동무 어디 두고 이 홀로 앉아서 저희를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잘 부르지는 못하는 노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작품의 주제와도 약간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연이 박희주 한국소설가협회 이사는 처음에 시작 활동을 하며 나무는 바람에 미쳐버린다, 네페르타리 등 두 권의 시집을 내고 2005년 월간 문학 소설로 데뷔를 했으며 작품집으로 내 마음속의 느티나무, 이 세대의 봉이, 삭수가 노랗다는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절벽과 절벽 사이를 흐르는 강, 장편 소설집 사랑의 파르티잔,
안양어치 나무가 바람에 미쳐버리듯이가 있으며 제46회 한국소설문학상 2021년 우수 출판 콘텐츠에 박희주 중편 3선이 선정된 분입니다. 해미 초등학교 동창들의 단체 카톡방에 뜬 순자 모친의 부고를 본 순간부터 가야 되나 말아야 하나 잠이 안 올 만큼 고민이 되더니 그래도 가자 하며 나선 길이었다. 택시 기사가 태극기 부대인지 대통령의 탄핵이 잘못됐다는 등 웬 말이 그리 많은지 근성으로 대꾸는 했으나 갈수록 짜증이 났다. 그런데다가 용산역에 도착하여 요금을 계산하는데 카드가 말썽이었다. 넣었다 뺐다를 몇 번 반복해도 자꾸 에러가 나는 것이다. 다른 카드가 없어요? 멀쩡한 카드가 왜 그래요? 안 되잖아요. 그 단말기가 이상한 것 아니에요? 조금 전에도 아무 이상 없이 썼던 건데 아주머니 조금 전 내린 손님도 아무 이상 없이 이걸로 계산했단 말이에요. 기사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그러자 혜미는 가뜩이나 속이 끓던 참에 부하가 확 치밀었다. 그럼 제가 안 되는 카드를 줬단 말이에요? 이 아저씨가 보자 하니까 사람을 어떻게 보고 혜미는 할 수 없이 현금으로 요금을 계산했다. 택시를 타기 전 약국에서도 썼던 카드였다. 감기 기운이 있어 약을 사 먹었다. 침 튀기며 말도 잘하던 기사는 아무 말도 없이 거스름 돈을 주고는 횡하니 떠나갔다. 내키지 않던 조문길이 초장부터 엿같은 기분이었다. 역 대합실에 도착하니 12시, 출발 20분 전 그렇게 가자고 재촉하던 재숙이나 형배, 갑진이는 아직 오지 않았다. 금방 오겠지. KTX 익산영행 열차표는 재숙이가 예매한다고 했다. 10분이 지나자 잠잠해졌던 부하가 은근히 고개를 내밀었다. 이것들이 벌써 와서 기다려도 시원찮을 판에 아직도 안 와? 조문은 집을 떠날 수 있는 명분일 뿐 즐거운 여행이나 가는 양 설레던 친구들이었다. 재숙이와 형배는 다른 인연과 살면서도 애경사 같은 일로 만나게 되면 의례 단짝이 되곤 한다. 갑진이는 어릴 적부터 혜미라면 사족을 못 쓰는 편이고 젊었을 땐 그게 부담이 되더니 50이 된 지금은 싫지 않았다. 순자와 사이가 틀어진 것도 그런 일 때문이다. 순자가 갑진이를 워낙 좋아하는데 갑진이는 일편단심 혜미만을 생기기에 말이다. 그러자 약이 오른 순자는 없는 말을 만들어 퍼뜨리더니 사실도 왜곡하곤 했다. 여기 보면 조금 삼각관계는 아니더라도
좀 동기끼리 얽히고 설킨 그런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계속 낭송하겠습니다. 일찍 왔네. 뒤에서 소리가 나 돌아보니 갑진이었다. 석 달 전 동창망년회 때보다 흰머리가 더 는 것 같다. 언제나 삶에 찌든 듯한 얼굴. 그래서 정이 더 가지 않는 건지. 시간이 몇 시인데 애들은 왜 아직 안 온다냐? 금방 올 거야. 주차장이라고 금방 통화했어. 시간을 봤다. 5분 전. 저기 오네. 갑진이 말에 출입구를 보니 둘이 나란히 바쁘게 뛰어오며 승강장으로 빨리 가자는 손짓을 했다. 못마땅했다. 분명히 형배와 재숙인의 집에 들러 같이 오는 것이니라. 이거 잘못 읽었습니다. 형배가 재숙인의 집에 들러 같이 오는 것이니라. 갑진이도 형배처럼 그러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겠지만 혜미가 정색을 하는 통에 감히 나서지 못한다. 갑진이 팔을 끌었다. 같이 뛰자는 것이다. 조문의 구색을 맞추느라 정장에 금전구두를 신은 게 높은 힐이었다. 화가 머리 꼭지까지 차올랐다. 가지 말아버릴까? 마음과 달리 발은 갑진의 팔에 끌려갔다. 열차는 바로 왔다. 간신히 시간을 맞추게 된 것이다. 넷은 가운데쯤 나란히 같은 줄에 앉게 됐다. 역시나 재숙이와 형배가 같이 앉고 갑진은 혜미 옆에 앉았다. 혜미는 끓는 화를 가라앉히려 창쪽 자리에 앉자마자 말자 눈을 감았다. 재숙이가 뭐라고 했지만 모른 척 했다. 둘은 뭐가 좋은지 계속해서 기득거렸다. 혜미의 기분을 감지한 갑진은 재숙이와 형배에게 얼굴로 금지를 지켜 세우며 혜미가 잔뜩 골이 나 있으니 조용하라는 제스처를 취했다. 열차가 출발했다. 혜미는 이왕 떠난 길이니 좋게 생각하자며 잠을 청했다. 그런데 뒤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귀에 자꾸 거슬렸다. 아까 언뜻 봤을 때 긴 생머리를 늘어뜨리고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던 아가씨였다. 곧 끝나겠지. 광명역에 잠시 정차하여 승객을 태우느라 술렁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라지만 다시 출발했는데도 소곤대는 소리는 여전했다. 눈은 계속해서 감고 있었으나 속이 다시 부글부글 끓었다. 잠이 올 리 없었다. 참으려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그때 형배와 재숙이의 키덜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혜미는 급기야 일어나 소리를 빽 질렀다. 야, 너희들 조용히 못해? 연애질 하려면 너희 단둘이 있을 때나 해. 잠 좀 자려니까 시끄러워 못 자겠네. 삿대질은 재숙이와 형배에게 했지만 혜미가 눈을 치켜뜨고 쳐다보는 건 뒷좌석 아가씨였다. 그 아가씨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를 만난 격으로 후닥닥 전화기를 얼굴에서 내렸다. 모든 성격들이 혜미를 향했다. 전혀 성질을 낼 것 같지 않은 얼굴인데
열차 안은 물을 끼얹은 것처럼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러자 혜미는 씩씩해던 얼굴로 승객들을 쓱 훑어보고는 자리에 앉아 다시 눈을 감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화가 조금은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싹싹싹싹.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바로 곁에서 나는 소리였다. 실눈을 뜨고 보니 갑진이 잡지 책장을 넘기는 소리였다. 이런 꼴 같지 않게. 야, 책을 보기나 하는 거냐? 바로 면박을 주었다. 그 소리가 조용하던 착관을 또 울렸다. 재숙이나 형배, 다른 승객들도 움찔하며 모두 쳐다보았다. 갑진은 조용히 책을 덮었다. 열차 안은 혜미의 사나운 기세에 누구 하나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형세가 됐다. 혜미는 자신의 성질에 모두가 즉각 반응하는데 일말의 쾌감이 느껴졌다. 이젠 정말 자볼까 스르르 눈이 감겼다. 순자는 오늘 또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 혜미의 고개가 저절로 갑진의 어깨로 뚝 떨어졌다. 드르릉 쿨, 드르릉 쿨. 고개가 흔들리는 통에 잠이 깼다. 갑진이 익산에 다 왔다고 어깨를 움찔거린 것이다. 벌써 혜미는 몸이 한결 가뿐해진 느낌이었다. 열차가 멈추자 가방을 챙겨 일어섰다. 재숙이와 형배가 혜미와 눈을 마주치자 입을 삐죽거렸다. 갑진은 개면쩍게 웃고 이것들이 왜 이래? 아까 눈도 못 맞추던 아가씨는 더 자는지 그대로 앉아있다가 노골적으로 쳐다보았다. 그러고 보니 자신을 보는 다른 승객들의 눈도 심상치 않았다. 분명 경멸스러운 눈초리였다. 갑진에게 조용히 물었다. 야, 무슨 일 있었어? 혜미야, 조용히 나가. 너 코 고는 소리가 장난이 아니었어. 엥? 혜미의 뺨은 붓게 물들고 어깨는 저절로 움츠러들면서 나가는 발걸음은 몹시 허둥거렸다. 이상입니다. 재미있었죠? 근데 제가 여기 하나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군 부대에 엄청나게 출입을 했습니다. 사단 사령부며 대대 여단 본부 도서실에 가서 장병들의 일글거리를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질이 문제겠죠. 또 장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책을 장병들에게 읽히게 할 것인가? 무협소설이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어느 중대장에게서 들었습니다. 즐기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은 군 전투력 정각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유머스럽다든지
어떤 형제라든지 전우회라든지 6.25 때 생겼던 기막힌 어떤 그런 이야기라든지 전투력 증강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아니면 이와 같은 짧은 재미있는 이야기, 즉 콘트집이 많이 우리 군 부대 도서실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싶은 생각을 덧붙입니다. 여러분, 시원찮은 제 목소리로 낭송하는 것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고운 시간 보내십시오.